벨로모빌 라이더 레제로입니다. 오늘은 뒷휠에 이어 비교적 높은 빈도로 실시하게 될 앞바퀴 분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휠 분리에는 복잡한 공구가 필요치 않습니다. 15mm 규격의 스패너가 필요한데 원활한 작업을 위해서는 일반 스패너가 아닌 라체 스패너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벨로모빌 앞바퀴는 베어링이 외부로 늘어나 있고 그것을 엑슬로 조이게 되는 비싼 몸값에 비해 비교적 허접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렌치를 이용해 반시계 방향으로 엑슬을 풀어주도록 합니다. 아참, 그 전에 주차 브레이크가 걸려있다면 이것을 풀어주어야 휠을 빼낼 수 있겠죠. 엑슬을 반시계 방향으로 풀어서 당기기만 하면 바로 휠을 빼낼 수 있습니다. 휠을 빼내게 되면 서스펜션과 조향기 및 브레이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엑슬이 끼워지는 브레이크 위치에 이렇게 스페이서가 위치합니다. 타기만 하고 청소를 잘 안해서 흙물이 튀어 많이 지저분해졌습니다. 지면의 상황에 따라 이처럼 서스펜션이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조향기는 이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돼 3개의 막대 조합으로 좌우로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브레이크 레버를 잡을 때 당겨지는 와이어가 브레이크 뭉치의 레버를 움직여 브레이크 패드를 바깥으로 미는 방식으로 제동을 합니다. 와이어는 이 선을 통해 내부의 핸들바와 연결이 됩니다. 브레이크 패드는 일반 자전거의 로터에 해당하는 브레이크 드럼과의 마찰로 제동을 합니다. 휠을 차체에 단단히 고정시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M6 나사 막대는 풋플레이트라는 골격과 연결되어 있으며 유리섬유로 제작된 고정 막대와 함께 조향계를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휠을 좌우로 움직이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가장 후면에 위치한 또 다른 M6 나사 막대가 담당하게 됩니다. 핸들바를 좌우로 움직이면 후면 나사 막대가 좌우로 풋플레이트를 밀어주고 유리섬유 막대와 서스펜션 막대를 축으로 움직이며 휠을 조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쪽에 위치한 나사 막대는 휠을 단단히 고정함과 동시에 휠의 앞과 뒤 클리어런스를 조정합니다. 앞쪽 나사 막대에는 진동이 직접 차체로 전달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무 와셔가 끼워져 있습니다. 휠을 붙잡기 위해 차체와 연결되어 있어 요면의 진동이 차체로 전달되는 소음의 가장 주된 원인이 됩니다. 가운데와 후면의 나사 막대는 소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진 못하죠. 서스펜션 하단에는 이처럼 3개의 플라스틱 스페이서가 끼워져 있는데 그중 가장 하단의 1개의 스페이서는 앞부분의 지상고를 높이기 위해 추가로 끼웠습니다. 충격 흡수를 위한 엘라스토머는 몸무게 70kg 기준 총 6개로 구성되며 라이더의 몸무게에 따라 스페이서와 엘라스토머의 적절한 조합으로 세팅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앞바퀴 소음의 주된 원인인 앞쪽 나사 막대의 연결은 10mm 규격의 렌치를 이용해 차체와 연결된 부위의 너트를 적절한 토크로 잘 조여주는 것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고무와쇼 위치의 너트를 시계 방향으로 조여주면 안쪽에 고정된 너트와 함께 차체를 중심으로 좁혀들어 붙잡고 있게 됩니다. 이때 고무와셔가 노면의 진동을 차체로 직접 전달하게 되는 걸 감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휠을 장착하기 전에 엑슬을 잘 닦아줍니다. 이물질이 제거된 엑슬에 그리스 같은 윤활제를 도포하고 휠을 끼워 넣습니다. 휠 장착 전의 스페이서는 휠 베어링이 닿는 각이 져 있는 부분과 브레이크 중앙 홀에 닿는 평평한 부분이 있습니다. 평평한 부분은 영상처럼 엑슬이 끼워질 홀 부분에 위치하죠. 스페이서를 엑슬에 끼워 넣고 휠을 장착합니다. 모든 벨로모빌이 영상과 같은 휠의 체결 방식을 채택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휠이 차체 내부로 들어와 있는 형태라면 장착 및 분리에 더 많은 어려움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전거를 눕혀 작업해야 하고 펑크 소리와 같은 간단한 정비조차도 영상처럼 타이어를 바로 떼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친 노면에 의해 생기는 벨로모빌의 소음은 대부분 앞휠에서 기인하는 소음이 많기 때문에 주기적인 점검으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소음의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는 서스펜션의 윤활 작업을 위해 자전거 주차 브레이크를 걸어놓고 정비를 위해 노즈 커버를 떼어냅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좌우의 휠 상단 부분에 네거티브 스프링이 보입니다. 이것은 서스펜션이 작동하는 방향과 반대의 작용으로 승차감과 함께 코너링에서 바퀴가 들뜨는 현상을 막아 차체가 들리는 롤링 현상을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거티브 스프링을 빼내기 위해서는 함께 결합되어 있는 나사를 풀어야 하는데 이때 두꺼운 일자 드라이버가 있어야 하나 체인이 늘어나 있는지 점검하는 체인 체커 툴을 눕혀서 이용해도 됩니다. 윤활이 부족하면 진동에 의한 소음도 늘어나며 해당 위치의 접촉면에서 찌걱거리는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스프링을 빼내기 위해서 나사를 반시계 방향으로 풀어줍니다. 스프링이 분리되었습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글라이드 바에 윤활 작업을 실시하고 차체를 눌렀다 떼었다를 반복합니다. 분리된 스프링은 이물질이 많이 끼면 윤활 부위를 오염시킬 수 있어 깨끗한 천으로 잘 닦아줍니다. 다시 스프링을 올려놓고 나사를 시계 방향으로 조인 후 나사를 공구를 이용하여 적당한 토크로 체결을 합니다. 마무리를 합니다. 벨로모빌의 주기적인 앞휠 점검은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각각의 나사 막대가 풋플레이트에 잘 연결되어 있고 풀린 나사는 없는지 점검합니다. 두 번째, 차체와 연결되어 있는 앞쪽 나사의 고무 와셔 체결 부위가 헐거워지지 않았나 확인해 봅니다. 세 번째,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브레이크 이상을 점검합니다. 네 번째, 서스펜션 상단 글라이드 바의 윤활 상태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휠의 이상 유무와 타이어 점검도 필수가 되겠죠. 100%의 확률로 무조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존재합니다. 벨로모빌을 자전거 숍으로 끌고 가면 100%의 확률로 퇴짜를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